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형, 더 이상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통장을 잃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 요양원이요? 형,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럼 어쩌자고? 내 집에서 모실 수 있어. 아니 그게 우리 집도 좁고.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경이도 힘들어해. 어머니, 재산이라도 정리해서. 큰아들의 말에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알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시골에 있는 큰고모님네 요양원은 어때?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그래, 거기가 좋겠다. 조용히 지내실 수 있잖아.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사연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살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막내딸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우연히 들은 후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도 있고 평생 모아온 예금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다 태우기도 하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가끔은 길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점점 자식들의 차가워지는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은 실제로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지난달 자식들이 저를 효도 여행이라며 산으로 데려갔다가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함께 자식들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때는 늦가을의 햇살이 창가에 고요히 머물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약봉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혈압약과 새로 산 치매 예방약이라는 영양제였지요. 어머님, 약은 드셨나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며느리 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기억이 잘.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빼고 시선을 흐리게 했습니다. 미경 씨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갖다 드린 약이에요. 아직 안 드신 거잖아요. 그랬나? 내가 또 깜빡했구나. 요즘 자꾸 이러네. 약을 입에 넣으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통장 말이니? 서랍에 있었는데 어디 뒀는지. 어머님,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사실 통장들은 오랜 친구 영자의 집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지요. 안 보이네. 내가 잘못 뒀나 보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린다고요. 며느리는 순간 화를 내다가 곧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찾으시면 꼭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시나. 일부러 시계를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퇴근 시간이에요. 늘 이맘때 오잖아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통장을 못 찾으시네요.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 민석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동생네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위선이 가득했지요. 병원?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을 왜 가니?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밥을 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흐린 게 아니란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혼자 있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벌써 3달.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던 작은 호기심은 이제 가슴속 깊은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주던 저녁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 소리.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큰아들 민석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어제는 가스레인지 불도 켜놓고 계시잖아요. 막내딸 미선이의 목소리.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아이들은 모를 테지요. 형, 더 이상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통장을 잃어버리셨다고. 작은아들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찌르러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 민석이의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요양원이요? 형,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자고? 내 집에서 모실 수 있어. 민석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집도 좁고. 민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경이도 힘들어해. 어머니, 재산이라도 정리해서. 큰아들의 말에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미선이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알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형 말이 맞아요. 전세금도 빼야 하고 통장도 찾아야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방문에 기대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젊어서부터 식당일 하며 허리 굽어가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그 돈을 위해 이제는 저를 버리려 하는군요. 시골에 있는 큰부모님네 요양원은 어때?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미선이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거기가 좋겠다. 조용히 지내실 수 있잖아. 민석이의 말에 저는 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흐느꼈습니다. 젊어서부터 고생하며 모은 재산. 그걸 노리고 이제는 이 어미를 버리려 하는 자식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제는 정말 제가 연기하는 치매가 아닌 진짜 가슴에 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래층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큰형, 어머니 통장 찾았어요? 작은아들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어제도 물어봤는데 기억도 못 하시더라. 미경이가 서랍 다 뒤져봤대. 큰아들 민석이가 답합니다. 시골 요양원은 알아봤어. 막내딸 미선이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응. 큰부모님이 소개해주신 데가 있어. 한 달에 80만 원이래. 80만 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식당일 하면서 한 달 동안 모을 수 있었던 돈이 그맘때 10만 원이었지요. 허리 굽어가며 8개월을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얼마래? 민호가 묻습니다. 2천만 원. 근데 어머니 집 전세금 있잖아. 그거 빼면 되지. 결국 그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미선이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대. 처음엔 다들 싫다고 하다가 나중엔 적응하신대.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세월. 기억나세요? 여보, 자식들을 너무 잘못 키운 것만 같아 가슴이 더 메어졌습니다. 어머니 연금도 있고 통장만 찾으면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있을 거 아냐. 민석이의 말에 동생들이 동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도 난 치매 연기를 했다. 아침에 민석이가 준 약을 또 깜빡한 척했다. 미경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통장을 찾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온다. 내가 왜 이런 연기를 시작했을까?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였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였나? 창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립니다. 젖은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흐릿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산행 한번 가야겠어. 거기서 자연스럽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보자. 민석이의 말에 동생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산행. 그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치매 노인을 산에 버리고 간 자식들 이야기. 설마 우리 자식들도. 손이 떨려와 일기장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사이로 옛날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자식들인데.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담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야. 내 남은 인생이야.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간다며 서둘러 저를 재촉했지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밤 과자예요. 차 안에서 드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쩐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운전하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좀 피곤하네. 일부러 눈을 감았지만 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회전하면 될 거예요.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차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잠시 산책하실까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산속이었습니다. 휴게소도 다른 차들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 그제야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석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다 알았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자식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짐을 내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물 한 병, 과자 몇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을 산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낙엽만이 쌓여있는 적막한 산길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제가 일부러 흘린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젊었을 적 식당에서 일하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손님들 그릇 치우느라 허리가 휘던 날들, 자식들 학비 대느라 한숨도 못 자고 야간 장사하던 시절, 아이고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보니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미리 배터리를 빼놓았더군요. 산새 소리만이 가득한 정막 속에서 문득 제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에 겨워 울던 순간, 첫 아이를 안고 기뻐하던 날, 식당이 잘 돼서 자식들과 여행 가던 날, 이게 다 꿈이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천천히 일어나 상기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의지였습니다. 자식들아, 이제 너희의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구나.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산속에서 홀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담담했지요. 낙엽이 쌓인 산길을 내려오면서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10살 때쯤이었을까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없고 새벽 병원을 찾아 헤매던 그날처럼 제 발걸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숨이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등산객 부부였지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제 수치가 아닌 그들의 부끄러움이어야 했습니다. 길을 잃었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젊은 부부는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러시진 않으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 친구 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자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자식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저를 산에 버리기까지. 순자야, 경찰에 신고하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들은 모두 영자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머리도 단정히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영자의 금고에서 통장들을 꺼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 3억 5천만 원,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 남편과 함께 아껴둔 적금,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순자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떳떳하게 보여줘야지. 통장을 하나씩 정리하며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밤새 일하고 결혼할 때 전세금 마련해주고 그때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지만 다시 한 푼 두 푼 모았던 시간들.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 내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통장 못 찾았어? 작은 아들 민호의 목소리. 아니, 어디 숨겨두셨나 봐. 치매인데도 그것만은 똑똑하시네.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형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산행 다녀오신 후로 연락도 안 되고. 잘 지내시겠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증거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산에 버려진 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모의한 날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쓴 일기장까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제가 바보 같아 보여도 이렇게 준비는 다 해뒀어요. 통장을 3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봉투 하나에는 노인복지센터 기부금, 다른 하나에는 치매 노인 지원 단체 후원금, 마지막 봉투에는 소액의 용돈. 이제 됐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고급스러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는 없습니다. 대신 당당한 김순자의 모습으로, 여보, 이제 끝이 보여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차례예요.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려 해. 모두 와주길 바란다. 엄마가. 얘들아. 이제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 안에는 3개의 봉투와 함께 그들이 저를 버린 그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모든 순간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달력을 보며 마지막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데이. 진실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오래된 가족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1명, 2명.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모습을 본 큰아들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어머니가 아닌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며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들 앉으렴.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작은 아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산에서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단다. 제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 줄 아니? 통장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개의 통장에 각각 1억.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돈이야. 어머니, 큰 며느리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볼까? 그날 차 안에서 너희들이 나눈 대화. 내가 다 들었어.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리기로 모의하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막내딸 미선이 허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내가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기억나니? 그때 너희 아빠랑 나랑 밤새 울었던 거. 너는 모르지? 미선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졌던 거 기억나니? 그래도 너 등록금 보내주겠다고.
링거 맞으면서도 일했던 민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네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 통장 다 털어서 도와줬는데 방 안이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돈은 전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버려진 부모들을 위해 써달라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렴. 엄마가 너희를 원망하진 않아. 다만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으면 해.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난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잊지 마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자식들의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가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이제는 그들의 몫이에요.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렸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지난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 잘했죠?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마시다 간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녹차, 민우가 즐겨 마시던 커피, 미선이의 몸에 좋다던 대추차. 그들의 흔적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새도 제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 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너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영자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난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했는데. 소파에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석이가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민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옷을 입었을 때, 미선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기억들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김순자로. 자식들은 울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이제 나만의 봄을 준비하려 한다. 저녁이 되자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요가 교실에 다녀볼까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여보, 늦게나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책장에서 오래된 소설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읽다가 중단했던 책이었죠. 이제는 이 책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치는 저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있네요. 자식들과 마지막 대면을 한 지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복지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센터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선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아이의 흐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요. 엄마.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욱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좋아지겠지.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늙고 외로운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미순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많이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이제는 그들도 나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시나요? 저 이제 제법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복지센터에서 봉사도 시작했어요. 가끔은 외롭고 서글플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봄이 오면 우리 동네 공원에 벚꽃이 필 거예요. 그때는 혼자서 벚꽃 구경도 가볼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 갔던 그 벚꽃길.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바란 건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걸. 오늘도 당신 사진 앞에 국화꽃을 두었어요. 이제는 꽃을 보며 웃을 수 있네요. 당신이 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고.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네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란 걸.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